안녕하세요. 이은경입니다. 오늘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9시에 이렇게 뵙고 있는데요. 챙겨서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된다는 댓글들, 그리고 궁금하신 점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살아가시는 아이들 가르치면서, 아이들 키우면서 있었던 일들 댓글로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더 좋은 영상 위해서 많이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술형 평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볼게요. 서술형 평가를 생각하면 다들 마음이 좀 무거우시죠? 이거는 잘하는 친구든 그렇지 못한 친구든 그리고 서술형 평가에 유난히 강하거나 약하거나 상관없이 서술형 평가라는 말 자체 그리고 서술형 평가라는 시험 제도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우리 아이가 잘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들게 만드는 제도예요. 제도 자체의 취지와 제도가 가고 있는 방향은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바람직하고요. 사실은 이게 더 확대돼야 되고 이게 더 어렸을 때부터 도입이 돼서 우리 학창 시절을 잘 보낸 친구들이 누구나 글쓰기에 능통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이 정착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서술형 평가는 정말로 우리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우리 친구들이 그리고 부모님들이 생각하기에 서술형 평가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아이가 글쓰기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엄마 마음속에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얘가 잘 적고 왔을까? 그리고 문제를 잘 읽고 제대로 썼을까? 그리고 글쓰기를 싫어하는 친구들은요,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 두렵죠. 그리고 싫어요. 싫고 엄마 입장에서는 이것 좀 안 보면 안 되나라는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네, 근데 안 볼 수 없고요. 지금 이미 서술형 평가를 100% 평가에 도입을 그러니까 시험의 모든 문제가 서술형 평가인 학교, 교육청도 있고요. 또 점점점 확대되고 있어서 지금 뭐 절반 정도였다면 이제 곧 100%로 확대 시행할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어요. 즉 모든 시험의 평가를 서술형으로 보게 될 거라는 얘기고요. 이거를 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대비를 그럼 어떻게 하느냐? 네. 제가 늘 그렇지만 큰 가르침은 못 드려요. 근데 세세한 팁, 정말로 아이가 당장 이번 2학기에 서술형 평가에서 조금 더 나은 성적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성적에 관심 없으시면 안 보셔도 괜찮아요. 난 우리 아이가 공부 못해도 아무 상관없어. 난 우리 아이가 성적은 난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요. 제가 성적이 중요하고 평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그걸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모두 명문대학교에 의대에 이렇게 진학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친구들이 학교에서 생활할 때 평가를 잘 받지 못하고 공부에 자신이 없다 보면 우리나라 지금 현실이에요. 네, 성적에 자신감이 없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학교 생활에서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공부를 못하는 아이, 그리고 친구들의 시선도 아직은 그래요. 달라지고 있지만, 달라지려고 우리가 많이 노력하지만 쉽게 달라지기 어려운 부분이 우리나라는 성적으로 아무래도 사람을 많이 평가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부모들이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자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아무리 나는 우리 엄마는 나 공부 못해도 아무 상관없대 라고 해도 하는 친구조차도요, 교실에서 이제 평가를 보고 자기 평가 결과가 친구들에 비해서 너무 낮다라고 생각이 되면 스스로 굉장히 위축이 돼요. 그래서 아이가 나는 공부를 못하는 친구, 그리고 쟤네들은 공부를 잘하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 혼자 비교하고 거기에서 자신감을 잃거든요. 저는 그 모습이 싫은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사실 성적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평가가 전부가 아닌데 그것 때문에 자신감을 잃게 되는 친구들의 모습이 좀 안타까웠고 우리가 이제 아이를 잘 키우겠다. 자신감 넘치고 도전 정신 넘치고 그리고 자기의 꿈을 자기가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이로 키우고 싶다라는 어머님이라면요. 그런 부모님이라면
아이가 평가를 좀 신경 써서 잘 보고 거기에서 얻은 좋은 성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학교는 재미있는 곳, 칭찬받는 곳, 내가 잘할 수 있는 곳이라는 그런 느낌을 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경 쓰시라고 하는 거예요. 네, 모두가 다 서울대 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리고 당장 이번 2학기부터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서술형 평가 잘 볼 수 있는 방법. 네, 세 가지만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많은 말씀을 드리는 게 오히려 좀 기억하시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세 가지씩만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가 서술형 평가 뭐 이제까지 잘 받아왔고 특별한 문제 없이 앞으로도 잘 볼 것 같다. 책을 좋아하고 글쓰기도 싫어하지 않는 편이다. 라고 하면 네, 그냥 이제 가볍게 들으시면 돼요. 근데 아이가 서술형 평가를 힘들어하고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글쓰기도 뭐 그냥 그래요. 그래서 보나마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서술형 평가에서 좀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면 귀 쫑긋하고 들어주세요. 네,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이게 어, 작은 차이가 아이들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부모의 경우에는 그래요. 부모의 작은 차이, 부모의 작은 노력, 작은 정보가 아이의 생활을 많이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는요, 문제를 파악하는 거를 좀 훈련을 하셔야 돼요. 서술형 평가가 정말 아이 입장에서 굉장히 짜증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답을 서술형으로 쓰라는 것도 기분이 나쁘지만, 문제가 너무 길어요. 그리고 도대체 뭘 쓰라는지 문제 자체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저학년의 경우에는 문제가 짧죠. 짧은데 우리가 풀었던 사지선다형 그런 단답형 문제들보다는 훨씬 문제가 복잡하고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문제 하나에서. 이 문제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답을 쓸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서술형 평가예요. 그래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문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건요, 글을 읽을 때 글을 별로 읽기 싫어하거나 글을 읽고 나서 무슨 뜻인지 파악이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독서를 열심히 해서 서술형 평가를 대비하라고 하는 게 서술형 평가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거든요. 독서를 많이 해서 독서 능력이 뛰어나고 독해력이 있는 친구들은요, 이 문제가 뭘 쓰라는 건지를 알아요. 뭘 쓰라는 건지 알아야 쓰든지 말든지 하는데 정답을 쓰고 안 쓰고는 그 다음 문제고요. 문제 자체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독서가 중요하다는 건 제가 너무나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그거는 잘 하고 계세요. 영상을 보시고 실제로 실천을 옮기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계시는데요. 일단은 독서 시간을 확보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됐습니다. 너무 저 입장에서 너무 뿌듯하고 정말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독서 시간을 늘리는 일에 제가 아주 요만큼이라도 네, 뭔가 작은 일을 한 것 같아서 정말 뿌듯하고요. 그건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독서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거 서술형 평가 아무리 쉬운 문제가 나와도요, 문제를 이해 못해서 못 쓰게 될 거예요. 그거 기억하세요. 독서는 잘하고 계시니까 됐고요. 집에서 서술형 평가 너무 약한 친구들은요, 연습하셔야 돼요. 네. 책만 읽는다고 잘 쓰게 되지 않고요. 지금 당장 아이가 학교에서 보는 시험을 계속 번번이 틀리고 와서 그것 때문에 자신감이 너무 없어 한다. 그러면 급하게 서술형 평가를 빨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럴 때는요, 이제 방학이고 하니까 시간이 있으시잖아요. 문제집을 하나 구입을 하세요. 네, 제가 좀 알아봤어요. 저는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한 케이스라서 문제집으로 아이들을 하지는 않았는데, 처음에 서술형 평가를 너무 어려워할 때, 그때 이제 했던 문제집을 바탕으로 해서 관련된 문제집들을 여러 권 찾아봤어요. 근데 정말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어떤 협찬이나 광고도 받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고 그냥 제가 했던 것 중에 좋았다, 제가 해봤더니 요거는 별로였다라는 걸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어떤 것들,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그 기적의 시리즈 있잖아요. 저는 기적의
기적의 영어 일기 쓰기, 그리고 기적의 연산, 뭐 기적의 일기 쓰기, 여러 가지 기적 시리즈를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기적의 그 서술형 문제에 관한 기적 시리즈 중에 서술형 문제 풀기에 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독해 부분 같은 거. 네, 그래서 관련 기적 시리즈를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서 관련된 것들, 좋은 것들은 사실 저는 되게 추천드려요. 네, 이 시리즈 만드신 분들 정말 연구 많이 하셨구나라고 느껴질 만큼 저는 기적 시리즈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엄마표로 하려다 보니까 이것저것 문제집을 막 여러 가지 고르기가 저도 머리가 아파서 어느 한 시리즈가 괜찮으면 그냥 그걸로 쭉 가는 것도 좋겠다. 제가 고를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그랬는데 저는 기적 시리즈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고요. 이제 기적의 뭐 파닉스도 있고 기적의 한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필요하신 것들 시리즈 도움 받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문제집을 하나만 딱 구입을 하세요. 많이도 사지 마세요. 하나 사셔서요. 이제 방학이든 아니든 너무 약한 친구들은요, 혹은 더 잘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요, 한 권의 책을 이제 하루에 한 쪽씩만 풀으세요. 한 쪽씩 풀 때 어떻게 하냐면, 문제를, 친구들이 특징이 뭐냐면요, 답을 쓰고 싶은 마음에 문제를 네, 대충 읽어요. 문제를 대충 읽으면요, 아무리 글을 잘 써도 소용이 없어요. 거기에서 요구하는 답을 쓴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문제를 끝까지 정확하게 읽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제가 문제집을 풀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요, 정작 평가를 볼 때, 단원 평가를 볼 때 문제를 대충 읽고 자기가 아는 것만 막 쓰거든요. 공부 많이 했던 친구들도 그래요. 그래서 공부한 내용을 썼으나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하시고요. 문제를 끝까지 정확하게 읽고 답을 쓰는 훈련을 하는 아주 좋은 그게 이제 그런 문제집 한 권을 풀어보는 거거든요. 문제집을 받으면요. 친구한테 눈으로 읽어보라고 하세요. 그래서 친구가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엄마가 한 번은 확인을 하세요. 근데 봤는데 제대로 파악을 안 했어. 파악을 하지 않고 막 무턱대고 답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요. 문제를 다시 읽게 시키는데 집에서 훈련할 때 소리 내어서 읽게 한번 시켜보세요. 문제는 소리 내어서 읽으려면요. 아무리 빨리 읽고 싶어도 못 읽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천천히 모든 단어를 빠짐없이 읽는 훈련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이렇게 눈으로 처음에는 눈으로 하다가 자꾸 뛰어넘는다. 그리고 자꾸 핵심 파악을 못한다. 그럴 경우에 소리 내어서 읽도록 하고 그 내용을 글로 쓰도록 하세요. 네,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한 쪽씩만 풀어도요. 거기 나오는 서술형 평가 그리고 독해 문제집 같은 거예요. 한글 독해죠. 예, 요거를 훈련을 하잖아요. 끝까지 읽고 쓰는 거, 끝까지 읽고 쓰는 거. 이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서술형 평가를 가지고 사실 모든 과목이 서술형 평가로 바뀌었는데 어느 학원을 갈 수가 없어요. 이런 거 해주는 학원이 없어요. 수학은 수학만 해주고 국어는 국어만 해주고 영어는 영어만 해주잖아요. 그런데 모든 과목이 서술형 평가가 될 거예요. 되고 있어요. 과학, 사회조차도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했던 과목들조차도 서술형 평가로 다 바뀐 마당에 이거를 집에서 훈련하지 않으면 그러면 사실은 어디 가서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따로 과외 선생님이 오셔서 전 과목을 봐주시지 않는 한은요. 결국 네, 엄마가 신경 쓰셔야 되는데요. 어렵지 않은 거 문제집 한 권 제대로 장만하셔서 하루 한 쪽씩 푸세요. 또 이제 욕심 내시고 제 이야기 들으시고 막 열심히 해봐야겠다 하시고 막 하루에 3장, 4장 푸시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공부량 너무 많아진다고 얘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네. 빠짐없이 매일매일 모든 과목을 해야 될 것들을 조금씩만 하세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양을 늘려가면 되는 거고요. 기본 세팅은 뭐 우리가 하루에 5가지는 꼭 한다.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세요. 그리고 핵심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친구들은 사실 단원 평가를 보고 나면 선생님한테 이거 그리고 엄마도 시험지를 가지고 정정 혹은 이제 민원을 요구하십니다. 이거 맞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썼는데 맞는 건데 왜 틀렸다고 하세요? 라고 하시는데요. 그런 경우 구구절절 잘 썼는데 틀렸다 혹은 점수가 반점밖에 못 받는 경우에는요. 핵심을 쓰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특히 글을 잘 쓰고 글쓰기를 좋아하는 여자친구들의 경우에는
핵심을 쓰지 않고 뭐 위에 있는 내용을 반복해서 쓴다거나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그냥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서술형 평가는 길게 쓴다고 정답률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긴 내용 중에 정답도 있어야 되고요. 정답이 아닌 내용이 들어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게 감점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길게 쓴다고 장황하게 쓴다고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연습하실 때요, 핵심을 쓰고 있는가를 잘 보시고요.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정말 무엇인가를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뭐냐면요. 글씨도 사실은 네, 중요합니다. 그럼 글씨 잘 쓰면 점수 잘 받나요? 아니죠. 글씨 못 쓰면 점수 못 받나요? 아니죠. 아닌데요. 저는 제가 맡은 반 친구들은 글씨를 엄청 많이 강조해서 글씨체들을 다 바꿔놨던 경험이 있어요. 글씨체가 정성스럽잖아요. 초등학교 때 글씨가 아직 자리 잡히지 않았을 때, 나만의 글씨체가 자리 잡히지 않았을 때 정성스럽게 쓰는 글씨를 연습을 해두잖아요. 그러면 그게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그리고 평생 굉장한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그래서 평생의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글씨는 좀 신경 써서 지도를 했고 실제로 저희 아이들도 글씨는 제가 엄청 이제 잔소리도 많이 하고 글씨 못 썼을 때 좀 뭐라고 많이 하죠. 네. 그래서 글씨를 또박또박 잘 써요. 남자친구들인데도. 이유가 뭐냐면요. 초등학교 때 이제 글씨를 못 써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는데요.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우리는 수행평가라는 거, 내신 점수를 계속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한국에서 공부 계속 시키실 거라면 이라는 전제입니다. 네. 잘 쓴 글씨, 정성껏 쓴 글씨가 네, 평가를 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걸 아니라고 부정하지 마세요. 평가를 기계가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논술시험, 고등학교 때, 대학교 갈 때 논술시험 보죠. 논술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번번이 내신 시험 볼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우리는 계속 네, 이거를 보잖아요. 글씨를 써서 문제의 답을 적어냅니다. 그런데 도대체 초등학교부터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무슨 글씨를 쓴 건지 알 수가 없는 글씨로 써놓고 자세히 읽어보면 답은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도대체 글씨에 힘이 하나도 없고 마구 흘려 쓰고 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친구를 굳이 그거를 막 애를 써가면서 맞았다 혹은 A다 혹은 꼴백이다라고 줘야 되는 이유는 없는 거죠. 알아볼 수 없는 글씨를 쓴 친구한테 알아볼 수 없으니까 감정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해도 할 말이 없어요. 부모님이 와도 읽어도 읽을 수 없는 글씨거든요. 그래서 좋은 글씨, 잘 쓴 글씨 무엇보다 정성 들여서 천천히 쓰는 글씨가 초등학교는 물론이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저는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대학교 입시를 볼 때 논술은 필수 과목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정해진 시간 안에 내 글을 논리적으로 쓸 때 흘려 쓰지 말고 또박또박 정성껏 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읽는 사람의 느낌에는 이 사람이 알고 있고 논리적이다라는 것도 어필이 되겠지만 그건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정성 들여서 쓴 글씨, 여유 있게 쓴 글씨를 보면 아, 이 사람은 여유가 있구나. 쫓기듯이 막 부랴부랴 쓴 글이 아니라 이 사람은 내용을 미리 다 파악을 했고 내용을 파악하고 글을 논리적으로 배치하는 거에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구나. 즉, 내용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자기가 그걸 아는 상태에서 쓴 글이구나라는 거를 느낌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네, 조금 더 유리한 유리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불리하지는 않겠죠. 네,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읽을 수 없고 읽는데 너무나 어려워하는 그런 글을 적어낸 사람보다는요. 저는 그래서 글씨도 강조를 해요. 그래서 뭐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라고 하냐라고 하시는데요. 글씨는 사실 뭐 일부러 연습하지 마시고요. 우리 친구들이 일기를 매일 쓰잖아요. 일기, 독서록, 알림장 이런 거 쓸 때 글씨를 잘 쓴 날 칭찬을 막 해주세요. 못 썼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요. 네. 못 썼다고 해도 뭐 크게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냥 대충 쓰던 친구들은요, 계속 대충 써요. 근데 친구들을 움직이는 건 칭찬이거든요. 잘 쓴 날, 잘 쓴 글씨에 제가 많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저는 이거 3개, 형광펜 3개를 항상 책상 위에 둬요. 색깔 잘 구분이 안 되네. 3가지의 형광펜을 둔 이유가 뭐냐면
그날 이제 아이가 일기를 쓰거나 자기가 잘 쓴 글, 뭔가 자랑하고 싶다, 엄마한테 자랑하고 싶은 게 있으면요, 저한테 가지고 와요. 저희 아이들이 가지고 오면 현관 중에 이제 제가 마음에 드는 색깔을 하나 골라서 잘된 곳에다가 막 표시해줘요. 줄을 긋고 막 동그라미 치고 밑줄 별표도 해주고. 그러니까 잘 안 된 부분 너무 많죠. 지적할 게 100개 있어요. 사실은 지적하고 싶은 게 100개인데요. 100개 지적한다고 아이가 다음날 잘하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지적을 해도 그럴 필요 없고요. 잘된 것만 보세요. 네, 잘된 거에다 밑줄을 쫙쫙 쳐주세요. 잘된 글씨에 표시를 해주고요. 이거 글씨 진짜 멋있다라고 해주면요. 다음날 아이가 또 이제 쓰려고 펼쳤을 때 어제 엄마한테 칭찬받은 흔적이 있잖아요. 엄마가 잘 썼다고 막 표시를 해줬잖아요. 그거를 이제 딱 기억을 하면서 아, 오늘도 잘 써서 칭찬받아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잘 썼으니까 100원 줘. 잘 썼다고 뭐 100원을 줘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형광펜으로 그어주기만 하면요. 친구들은 그걸 또 받고 싶어 해요. 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칭찬을 받아 먹고 더 잘해야지 라고 아이한테 그거를 이제 네, 그게 학습되도록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잘했을 때 많은 칭찬을 받을 수 있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쓰는 게 잘 쓰는 거구나 라고 아이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스스로 깨우침을 얻을 수 있고 그게 반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네, 그래서 서술형 평가에서는 중요한 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문제 파악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문제를 파악해서 핵심을 쓰는 게 중요하고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그 서술형 평가 혹은 독해 그 독해를 할 수 있는 문제집들이 있어요. 검색해보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문제집의 종류는 안 중요해요. 한 권을 꾸준히 풀어내고 그래서 아이가 서술형 평가를 더 이상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포인트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 글씨도 좀 신경을 쓰세요. 시간 되실 때 잘 쓴 글씨 칭찬해줘서 계속 잘 쓰게 만드는 거. 그게 포인트입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만 마칠게요. 내일 아침 9시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